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들 정말 너무 멋지게 사는 것 같잖아요. 오운완, 막 갓생, 미라클 모닝, 정말 완벽한 순간들만 막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완벽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약간 지치거나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하는 그런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실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항상 웃자. 분명 좋은 뜻으로 하는 말들인데 왜 이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압박으로 다가올까요? 오늘은 이 되게 이상한 현상, 바로 toxic positivity라는 독성적 긍정성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긍정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그 심리적인 함정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3단계로 나누어서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좋은 감정 아니면 나쁜 감정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눈 데 익숙해요. 기쁨이나 행복 같은 그런 좋은 거, 슬픔, 분노, 불안 같은 나쁜 거 이렇게 배우는 편이죠. 그래서 항상 웃자 그런 말처럼 뭔가 이 나쁜 감정들은 좀 빨리 없애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슬픔이나 불안 같은 그런 감정들은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는 화재 경보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감정들이에요. 지금 너에게 문제가 좀 생겼어. 약간 돌봐야 할 어떤 뭔가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아주 사실은 중요한 생존의 신호인데 독성적인 어떤 긍정성 때문에 이 경보가 오히려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좀 빨리 좀 꺼버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면서 약간 그렇게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라면서 불이 나고 있는 그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편할지 몰라도 결국 집은 타버릴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독성적일 수도 있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 긍정성, 원래 좋은 긍정성에 독이 들기 시작할까요?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느낄 수 있는 인지적 왜곡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Gen Z, 그 Z세대가 있잖아요. 그들의 한 65%가 소셜미디어로 완벽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availability heuristic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는 뭘 좀 자주 보게 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그러면은 이게 보편적인가 보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생각을 해보시면요. 끝없이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접해보잖아요. 근데 사실상 해시태그 갓생, 호캉스 등등 이런 것들이 막 편집된 최상의 순간들 많이 줄줄 쏟아지는 거지 솔직한 그런 부장님한테 혼난 날, 밥을 급하게 먹었더니 체한 날, 이런 애인한테 삐졌다가 무슨 싸움이 생겼는데 이렇게 올리지는 않잖아요. 좋은 걸 선별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를 보다 보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큐레이팅된 피드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이 이거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평범한 기준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구나. 마치 우리가 무슨 디너 파티를 하는데 모두가 이 파티에 자기가 만든 제일 맛있고 제일 멋진 음식들을 하나씩 막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식탁을 보면 그건 진짜 대단한 것들로 차 있는 거예요. 다들 평소에 너무 대단한 요리 실력이 있고 저녁도 이렇게 드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정작 알고 보면은 어디서 시켜가지고 그냥 다시 담아서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아무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비현실적이고 거짓된 행복의 표준이 내 머릿속에 새겨져가지고 그게 또 상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현실적인 표준이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바로 emotional debt, 즉 감정적인 부채감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밖의 야근이 생기고 갑자기 막 쌓인 피로감, 뭐 어느새 흐트러진 방, 뭐 나의 현실이 막 이렇게 어지러운 건데 그 표준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막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저거는 흔한 그냥 보통인 건데 내 현실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질투나 부러움이랑 좀 다른 맥락인 거예요. 다들 저렇게 행복한데 나만 행복하지를 못하네 같은 생각은 마치 모두가 행복의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나만 뭔가 행복을 못 만들어내가지고 계속해서 미납으로 가산세가 붙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선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의무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척이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행복 신용카드를 좀 끊어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죠. 막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고 막 미래의 행복을 땡겨 쓰는 것 같지만 내세워야 하는 어떤 가시적인 행복이랑 내가 살고 있는 진짜 현실의 사이의 괴리가 점점 생기겠죠. 그 괴리가 벌어지기만 할 뿐이고 결국은 내 현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빚, 뭐 이런 것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어쩌다가 감정적인 어떤 빚, 그 감정적 부채감을 독촉하는 거에 시달리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뇌가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그런 거잖아요. 항상 효율을 중요시하는 건데 막 어려운 방법으로 하지는 않고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합니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내릴까요? No. 당연히 안 하죠. 내리기 너무 비싼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고예요, 그게. 뇌가 그거를 바로바로 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대신 뇌는 쉬운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쪽이 당연히 더 효율이 있으니까 그거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마지막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따질 때요, 비현실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기준 때문에 불행한 거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 자체를 탓하게 돼요. 슬픔, 불안, 분노 이런 걸 좀 느끼잖아요. 내가 이거를 느끼는 건 실패해 준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순간만 가득 차 있는 건데 내가 이거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잘못됐다는 이런 거구나. 증거네. 그래서 그걸 좀 느끼진 말아야겠네 까지 가요. 그래서 제거할 대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거기 이제 의대 심리학자 중에 수즌 데이빗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불안, 심지어 우울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불행한 그런 순간들을 이걸 없애야지 억누르다 보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자가 붙어가면서 쌓여가기만 하고 결국 감정의 파산 상태까지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불의 예시를 꺼내보면 불씨앗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불이 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저한테도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매체 활동을 하잖아요. 막 방송하고 유튜브 하고 이러는데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종종 좀 웃으면서 긍정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좀 많다 보니까 항상 늘 웃고 다녀야지 아니면 뭔가 갑자기 사자성어를 막 얘기하고 다닐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늘 막 이렇게 뇌를 가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한글 과자를 이제 이마트에 입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시식 행사를 막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막 만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하고 진짜 빡세
빡센 일정이에요. 엄청 돌아다니서 진짜 지쳤거든요. 정말 지쳤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 이러고 그냥 감정 노동만 하는 게 막 맛있게 드세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몸으로 다 유통박스 옮겨다니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되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한 번씩 나도 정말 좀 쉬고 싶은데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꼭 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막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좀 솔직히 마음이 부딪히는 어떤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나도 진짜 이 함정에 빠질 때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돼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사실 잠시라도 몇 시간을 내서 그냥 나가서 5분 동안 산책을 하고 오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지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하고 오히려 그게 쌓여만 가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스스로 검열을 할 때 하는 그게 함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저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극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친구가 뭐 힘들어 한대요. 그러면 그 친구가 분명히 이제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 극복을 도와줄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나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거기다가 힘내 다 잘 될 거야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괜찮을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응원의 한마디를 하게 되잖아요.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상황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힘을 어떻게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힘을 좀 더 실어줘야겠다 해서 해결사가 되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이럴 땐 아주 단순한 것만 필요한 거예요. 연결감이 느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막 미래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지금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말을 그냥 잠깐만 그 앞에다 덧붙이면 이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힘을 좀 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이 말들은 감정을 결국은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담감이 그냥 올라갈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해 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감정을 그 자체로 그냥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극복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진정한 정신 건강은요 항상 긍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emotional honesty, 감정의 진솔함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낙관주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 하지만 우린 보트가 있고 구명조끼가 있고 뭐 이 폭풍우는 영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현실을 100% 인정을 하면서 희망을 찾는 건데 폭풍우? 아니 무슨 폭풍우? 아니야 날씨 너무 좋아 뭐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보트 타면 되지 이러면 그냥 맹목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 스스로의 감정을 숨긴 적은 없으실까요? 사실 오늘 마침 11월 13일 수능 당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먼저 결과랑 상관없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애쓴 모든 수험생이랑 같이 도와주시는 많이 이제 마음을 신경 쓰셨던 학부모들이랑 뭐 선생님들이랑 모두가 사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SAT 점수 진짜 잘 안 나와가지고 ACT도 잘 안 나와서 대학 갈 때 점수가 안 좋다는 소리를 대학 입학본부에서도 들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되면 열심히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셨는데 바라던 대로 안 되신 분들은 있을 거고 거기서 좀 좌절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막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를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중인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얘기처럼 그냥 힘내 그래도 잘 될 거야 막 이런 말 대신에 그 어떤 말로 진짜 위로를 건넬 수 있는지 뭐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 생각이 안 나도 뭐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냥 just take some time, 조금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주 솔직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응원을 또 많이 해주시면 좋으니까 많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타협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